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굶었어요. 운동도 했어요. 간헐적 단식도 했어요. 근데 안 빠져요. 이거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예요. 저 9년차 한의사입니다. 갱년기 몸에 20대 방법을 쓰면 열심히 할수록 역효과가 나요. 20대의 방법으로 40대, 50대의 몸을 바꾸려고 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갱년기 식단, 기초대사량, 수면 20대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뭘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딱 이해되실 거예요. 왜 20대 방법이 역효과인가? 먼저 이것부터 짚을게요. 20대의 다이어트 공식은 뭐죠?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빠진다. 갱년기 시기엔 이게 역효과예요. 왜냐하면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바뀌어요. 코티솔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뱃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져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게 갱년기예요. 칼로리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갱년기에는 굶으면 오히려 더 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쓰는 신호가 약해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굶으면 지방보다 근육이 더 먼저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굶었는데 안 빠진 게 당연한 거죠. 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바뀐다. 20대엔 살이 쪄도 허벅지, 엉덩이에 쪄요. 갱년기 이후에는 똑같이 먹으면 뱃살로 가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지방의 저장의 위치를 결정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하면 피하 지방으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내장 지방은 보기 싫어서만 문제가 아니라 내장 지방 자체가 염증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 염증이 다시 지방을 더 쌓게 만들어요. 악순환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의 합성이 줄어들기 쉬워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해지고 과식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갱년기 시기에 단 음식이 자꾸 당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뇌가 단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강도 운동이 갱년기엔 역효과다. 20대엔 운동 열심히 하면 빠졌잖아요. 갱년기엔 고강도 운동 열심히 반복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코르티솔 조절이 잘 안 돼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코티솔이 높은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첫 번째, 근육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그 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 호르몬이 쏟아지겠죠. 세 번째, 쓰고 남은 에너지를 복부 내장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근육은 빠지고 뱃살은 더 단단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갱년기에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찐 경험 있으세요? 운동의 종류와 강도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에요. 중강도 유산소를 길게 하세요. 빠르게 걷기, 가벼운 달리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에 30분 정도 걷는 거, 이것만 해도 달라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훨씬 더 빨리 빠지거든요. 근력 운동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 이후에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더 찌는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거운 거 들 필요 없어요.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 갱년기엔 독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세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방법으로 너무 유명하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갱년기에는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냐, 한의학에서 갱년기는 비위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때라는 거죠. 갱년기엔 비위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피로감, 무기력함이 20대보다 훨씬 강하게 와요. 이걸 못 버티고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쉽겠죠. 그리고 폭식이 터지면 또 굶게 되고 다시 폭식이 오고, 이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게 전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대사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라면 간헐적 단식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먼저 잡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하는 충동이 줄어듭니다. 단 근육량이 충분하고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체질에 따라 달라요. 단 당뇨나 혈당 조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갱년기 수면이 20대랑 다른 이유. 20대에는 잠 좀만 못 자도 다음날 버텼잖아요. 갱년기에는 잠 못 자면 살 빠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요. 코티솔이 더 올라가면 뱃살이 쌓이는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갱년기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열이 위로 올라가서예요. 화끈거리고 식은땀, 각성 다 열이 위로 뜨는 증상들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음허화왕이라고 해요. 음기가 부족해서 열이 위로 치솟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먼저 잡아야 잠이 옵니다. 그래서 갱년기의 불면은 근본 원인을 잡는 게 먼저예요. 수면제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함께 잡지 않으면 수면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서늘하게 하세요. 스마트폰은 침대에 가져가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4시간 전에는 식사와 격한 활동은 금지예요. 잠만 잘 자도 갱년기 다이어트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5번째, 갱년기 식단 20대와 이렇게 다릅니다. 자, 식단입니다. 20대 다이어트의 식단 공식은 뭐죠? 칼로리를 줄이는 거죠. 갱년기엔 칼로리를 줄이기 전에 염증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염증을 만드는 음식부터 끊으세요. 정제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이게 갱년기 뱃살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들이에요. 대신 이걸 늘리세요. 첫 번째, 세로토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음식들. 콩, 두부, 달걀, 견과류,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세로토닌 합성의 재료가 돼서 꾸준히 드시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데 도움이 돼요. 단백질도 동시에 챙겨줘요. 일석이조예요. 두 번째, 좋은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등 오메가3가 염증을 낮춰줍니다. 세 번째, 발효식품. 김치, 된장, 그릭 요거트. 장 내의 환경을 바꿔줘요.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도 더 잘 만들어져요. 그리고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리고 다음에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 갱년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20대보다 훨씬 쉽게 일어나요. 순서만 바꾸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단백질 기준도 드릴게요. 체중에 1.2g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만큼은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70kg라면 1.2를 곱해서 84g. 단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탄수화물은 아예 끊으시면 안 돼요. 갱년기 시기엔 갑상선 기능이 함께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살이 더 안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방지를 조절하는 거지 끊는 게 아니에요. 6번째, 체질마다 다릅니다. 자, 여기서 한의학 관점 드릴게요. 같은 갱년기여도 체질마다 살찌는 이유가 달라요. 늘 피곤하고 먹어도 힘이 없다? 이분들은 소화 기능 먼저 잡으세요. 이분들은 비위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극단적인 식단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먼저예요.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잔다. 이분들은 수면부터 잡으세요. 이런 분들은 음허화왕 상태예요. 음기가 부족해서 열이 위로 치솟는 거예요. 식단보다 수면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 터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먼저 낮추세요. 이분들은 코르티솔 과다와 세로토닌 부족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강도 운동은 줄이고 걷기, 햇볕 쐬기, 규칙적인 수면이 먼저입니다. 모두에게 맞는 갱년기 다이어트는 없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오늘 핵심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갱년기 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의 구조가 바뀐 거예요. 두 번째, 고강도 운동만 반복하는 건 갱년기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식후에 걷기 30분,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이 갱년기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비위 기능 먼저 확인하세요. 네 번째, 칼로리를 줄이기 전에 먼저 염증부터 줄이세요. 정제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은 끊으세요. 다섯 번째, 수면이 갱년기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잠부터 잡아야 나머지가 따라와요. 20대처럼 하면 망해요. 갱년기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채우면서 빼는 거. 이게 갱년기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당뇨, 자궁근종, 우울증 약 복용 중이신 분 등 갱년기와 특수 상황이 겹치는 분들은 댓글로 상황 남겨주시면 일반적인 방법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단 개인 진료는 직접 내원하셔야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답니다. 안 빠지는 살은 없어요.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